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점점 옷은 얇아지고 짧아지죠. 군데군데 삐져나온 살들은 옷으로 가릴 수도 없어요. 이번 여름엔 민소매티, 짧은 반바지, 예쁜 수영복 모두 입어봐야죠. 또 래시가드로 가리고 나 정도면 관리 잘했지. 정신승리 하실 건가요? 사실 부럽지 않은 척하지만 또래 멋진 몸매를 가진 분들이 주변을 지나갈 때면 또 의기소침해지실 거잖아요.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좋은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매일 7시간 이상 숙면 취하면 되죠. 근데 이게 말만 쉽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딱 한 달이면 확 바뀔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영상에선 일상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 달에 5kg 감량은 거뜬한 방법을 식사 횟수, 식단, 운동 방법까지 자세히 나누어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원리까지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같이 습관방으로 가보실까요? 다음 세 가지 조건과 상황이 다르지 않은 분들이라면 무조건 간헐적 단식은 필수입니다. 매일의 운동량은 숨쉬기와 출퇴근 걷기 정도이다. 여건상 별도의 식단을 챙길 상황이 되지 않는다.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라도 살을 빼고 싶지만 부작용이 걱정된다. 웬만하면 다 해당되시죠? 얼마 전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신의 몸무게만큼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으면 평타다 혹은 상위 10%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매일 헬스장에 나가기만 해도 상위 20%였다 였죠. 매일의 출근 지옥, 대출 지옥, 육아 전쟁에서 칼 같은 식단을 지키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이어트 한약이나 보조제를 먹지 않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부작용도 걱정되죠.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딱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건 우리가 살이 찌게 되는 소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곧장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의 일부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게 되죠. 그럼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는 섭취한 음식만큼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음식 섭취를 제한한 채 계속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음식을 참아낼 수 있나요? 비단 식욕을 떠나서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세 끼의 식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섭취한 칼로리를 모두 다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소화 과정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이해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의 주식은 탄수화물이고 몇 개의 식사와 간식이 더해지면 체내의 포도당은 꽉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소위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인슐린이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밥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혈당이 높아져서 인슐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살찌게 하는 인슐린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을 더 자주, 더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는 횟수를 줄이고 분비되는 양을 줄이면 해결되는 겁니다. 분비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침을 거르는 16대 8 단식을 통해 살을 빼는 방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걸 단순히 한 끼를 굶어서 뺀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공복 시간이 너무 힘들어지고 보상 심리로 인한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침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고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지는 키토시스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되새기는 거죠. 별거 없이 숨만 쉬면 된다는데 단식 중에 음식이 먹고 싶어질까요? 아마 단식 후에도 더 잘 챙겨 먹어서 효과를 높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분비되는 양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지방이 풍부한 식사로 식단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기에 포만감과 식사의 만족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포만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양소별 소화 시간에 대해서 복습해 볼까요?
탄수화물은 1시간에서 3시간, 단백질은 5시간에서 6시간,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지방은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하게 되면 최소 7시간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단백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상하게 현미밥에 닭가슴살을 잔뜩 먹으면 배가 부르긴 한데 자꾸 어딘가 허전하고 계속 음식 생각이 났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만족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가 맛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단맛과 기름진 맛 둘 중 하나가 충족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탄산음료와 피클 없이 파스타와 스테이크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느끼해서 많이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것이 바로 만족감입니다. 즉, 식사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 양을 풍성하게 하여 포만감을 오랜 시간 느끼는 동시에 기름진 맛으로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먹는 양을 줄여 인슐린 분비를 막는 거죠. 그럼 지방은 최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음식 속 탄단지 비율 중 35%는 지방으로 채울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연구에선 음식 속 지방의 비율을 늘린 식사를 했던 대상이 모두 비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연구 결과를 공표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 중에서도 육류와 유제품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땅콩버터, 참기름 등의 단일 불포화지방, 생선, 견과류 속의 다중 불포화지방으로 구성된 식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음식으로 구성한 고지방 식단은 비만 인구의 내장 지방 감소, 공복 인슐린 수치 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방은 다이어트의 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가짜 뉴스 듣고 온 거 아니냐고요. 해당 내용은 의료 전문 과학 사이트 메타볼리즘에 2018년에 게재되었고 16주간 14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른 것이니 믿고 지방을 드셔도 되겠죠. 더불어 미국 의학 공식 웹사이트에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발표된 논문, 식이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과 식이지방, 인슐린 민감성 및 대사증후군에서도 같은 양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지방이 인슐린 분비를 덜 자극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몇 끼의 식사에서 지방의 비율을 최소 35%까지는 올려보셔야겠죠. 요리를 해 드신다면 버터, 올리브유, 아보카도, 고기, 생선 등을 많이 드시면 되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생선구이나 돼지고기 반찬을 많이 드시면서 밥 양을 줄이고 부족한 지방은 스트링치즈 간식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죠. 서브웨이 간다면 아보카도 추가하고 드레싱을 소금, 후추, 올리브유, 식초로 바꿀 수도 있고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먹는 양에서 지방을 더 늘리자는 게 아니라 현재 식사량의 총 칼로리에서 지방의 비율을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후 10분 산책과 코로솔산 섭취입니다.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혈액 속 포도당이 더 많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수 있고 그 결과 혈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몇 끼니 밥 먹고 고강도 하체 운동 가능하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밥 먹고 딱 10분 산책 혹은 10분 계단 걷기 해보세요. 코로솔산까지 드시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혈당 다이어트 챌린지 기간 동안 동료들과 점심 식사로 즉석 떡볶이를 드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곤 밥까지 볶아 드셨죠. 사실 떡볶이는 먹었다 하면 혈당 170 이상 그냥 뚫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죠. 저 어떡해요? 라고요. 그래서 빨리 코로솔산 드시고 남은 점심시간 동안 계단 오르기를 부탁드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 20분 뒤 웃으면서 카톡 보내주셨죠. 혈당 123 나왔다고. 각종 연구에서도 코로솔산과 식후 10분 운동의 혈당 수치 개선과 체중 감량 효과는 여러 차례 입증되었으니까 꼭 챙겨주세요. 제가 먹는 코로솔산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그렇다고 코로솔산이 마법의 알약은 아니에요. 매일 떡볶이, 치킨, 짜장면, 술까지 잔뜩 드시고 코로솔산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방만 3kg 빼는 것은 충분한데 2kg 정도 더 빼면 완벽할 것 같다고요. 자, 이제 운동 방법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만보 걷기, 숨이 턱끝까지 차는 달리기? 아닙니다. 저희 채널의 첫 20만 영상이자 댓글 맛집으로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살 빠지는 유산소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심장은 특이하게도 얼마나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무조건 힘들게 뛴다고 살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소위 지방을 모두 태워버리는 fat burning zone은 우리의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 대비 60에서 70% 수준일 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 때이냐고요?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죠. 이렇게 뛰면 너무 느린데 이상하게 살이 빠진다고요. 그럼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카르보넨의 공식을 사용해 보세요. 우선 최대 심박수와 안정 심박수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평소 운동 경험이 많지 않다면 22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면 되고, 운동 경험이 있으시다면 205에서 여러분의 나이의 절반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정 심박수는 분당 맥박수로 스마트워치로 측정을 하시거나 손목의 맥박을 1분간 직접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60에서 70 정도 나올 거예요. 제 최대 심박수는 205에서 나이의 절반을 뺀 185이고 안정 심박수는 61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카르보넨의 공식에 적용해 볼까요?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 심박수를 뺀 후 목표로 하는 운동 강도 60에서 70%를 곱해준 뒤 해당 숫자를 안정 심박수에 더해주면 됩니다. 제 목표 운동 강도가 60%일 때 136, 70%일 때 148의 심박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해당 심박수를 실제 러닝에 적용하면 1분에 640 페이스 정도로 달리면 딱 심박수 136 정도의 평균 심박이 측정됩니다. 러닝머신에서는 보통 8 정도 놓고 달리면 되더라고요.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절대로 빠르고 숨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걸요. 카르보넨의 머시기, 심박수 모시기 모르시겠다고요? 무릎 아파서 못 뛰신다고요? 그러면 러닝머신에서 경사도 3, 4에 맞춰놓고 속도는 6으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10분 정도 걷게 되면 목표 심박수 구간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30분에서 최대 40분만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유산소전 근력 운동을 하셨다면 딱 20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근데 운동은 죽어도 싫으시다고요? 다른 방법 없냐고요? 그렇다면 매주 1회 24시간 단식을 진행해 주세요. 미국의 1200만 대형 유튜버 에릭 버그 박사님이 강력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실제로 박사님의 연구에서 매주 1회 24시간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1.5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와 소화기 건강, 염증 개선,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하죠. 맞다. 단식이 좋은 건 이미 아시죠? 다만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요일까지 딱 정해드릴게요. 금요일 이른 저녁을 마치고 나서 24시간 단식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오후 7시에는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 식사를 진행해 주시는데, 이때는 지방, 채소, 소금을 집중적으로 드셔주세요. 오랜 기간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지방에 식이섬유 가득한 채소를 추가하신다면 소화 속도를 더욱 늦춰줌으로써 다음날 오전까지도 무리 없으실 거예요. 삼겹살 잔뜩 구워서 기름짝 듬뿍 찍어서 쌈채소에 드시면 맛도 좋고 든든하겠죠? 새벽 육아를 하셔야 된다면 육아에 집중하시면서 오전 시간을 보내셔야 하고, 아니라면 늦지막하게 늦잠 주무시면서 피로 회복하면 좋겠죠. 그리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이제 6시간 정도만 더 참으시면 돼요. 만약 이때 배고픔이 너무 심해진다면 사골육수, 녹차, 소금을 드셔주세요. 물론 버틸만 하다면 물만 마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제 추천은 녹차, 소금, 육수순입니다. 그 이유는 녹차의 경우 천연 식욕 억제제이기도 하며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체내 자정작용을 돕는 동시에 지방 연소를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금은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을 잠재워주기 때문이죠. 해당 내용은 국제의학저널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기재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극심한 배고픔을 잠시 눌러두고는 외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나면 어느새 시간은 6시. 공복을 깰 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느끼실 거예요. 이거 할만한데? 라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름 대비 마지막 불꽃 다이어트를 위한 핵심 전략. 첫째, 16대 8 간헐적 단식. 둘째, 음식 속 지방 비율 최소 35% 만들기. 셋째, 식후 10분 산책과 코로솔산 먹기. 넷째, 심박수 60에서 70% 구간에 30분 운동하기. 다섯째, 주 1회 24시간 단식하기. 딱 이 5가지만 지키시는 겁니다. 초절식, 음식 제한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2주 뒤 가족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얼마 전부터 다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1주 만에 벌써 2kg이 빠졌어요. 앞으로 2kg 정도만 더 빼면 체지방률도 다시 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이어트 스트레스는 정말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까지 시간은 얼마나 남았고 몇 킬로까지 감량하셔야 되나요? 댓글에 남겨두고 목표까지 같이 공유해보고 빼자고요. 제가 열심히 응원해드릴게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보기만 해도 살 빠지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살 빠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